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이 노래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갑자기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났는데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연락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소중한 대화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내 앞에 찾아와 주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날 나누는 대화들은 모두 소중하고 기쁜 내용들이겠죠. 자,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조금 더 따뜻한 대화들이 많이 나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 마지막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올해의 마지막 종목 진단이 되겠죠. 투자의 신 1시간 또 꽉 채워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여러분들 신청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도 어떤 스타트를 끊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바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황 설명까지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그에 따라서 또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새해 덕담도 전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방향성도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투자의 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홍동현 님이 1등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하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봄님도 잘 오셨습니다. 작은 소나무님 오늘도 출석이요 하시면서 내일 많이 춥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좀 계속 추운 것 같죠? 그래도 주말에는 좀 풀린다라고 하니까 우리 새해는 조금 더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 주변에 목이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특히나 또 코로나 다시 한번 재확진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요 연말 그래도 우리가 좀 건강해야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도 잘 오셨습니다. 노자성님 그리고 블루스톰 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고재가님 안녕하세요. 마로니의 입새님과 오승님까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저도 있어요 라고 오늘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요. 종목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에디님께서 저도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고요. 불러드렸으니까 종목도 꼭 남겨주시고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마무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물론 배당락일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요. 특히나 코스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오늘장 마무리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일단 뭐 배당락에다가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알파가 좀 작동을 한 날이었다 이제 봐야 되겠고. 네. 배당락 그 지수가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4% 빠졌으니까 그러면 실제 빠진 건 0.7% 정도, 그 정도 이제 빠졌을 겁니다. 네. 0.7%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적게 빠진 건데, 왜냐면은 맞죠.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요즘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견조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2%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빠진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은 1%대 빠지긴 했지만은 대형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전기차 쪽에는 완전
맞아요. 오늘 뭐 이제 좀 난리가 그렇지만 났죠. 작살이 났다. 너무 예, 그 표현이 아마 맞아요. 맞을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테슬라가 11%나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 심리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오늘 하락을 주도한 게 기관 쪽인데요. 근데 기관이 오늘 많이 매도를 한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이제 한 번에 집안 청소 정도 이렇게 봐야 되고 기관 투자들은 대부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인데 네. 펀드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팔고 비워둘 수가 없어요. 담아야 돼요, 다시. 예,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이제 매도를 좀 보이고 어쩌면 오늘 많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많이 됐을 거고 네네. 어쩌면 내일 기관 투자들은 또 사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좀 매도를 좀 했다. 배당락 어차피 지금 맞는 김에 매도하자 이러고 매도했다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뭐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를 봤을 적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충격이시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큰 걱정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급락이 나오면 이제는 바닥이 좀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내년 초를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됐으면은 네.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워낙에 지금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조금 겁도 나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연초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연말에 산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는 까치가 와줄 것인가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기대할 수도 있다? 아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기대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 엇갈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1월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고 까치가 정말 좋은 박씨를 물어다 주면 박씨 물어다 주는 건 제비인가요? 어쨌든 까치가 좋은 행운을 좀 같이 물어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제 내일 하루 남은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남는 궁금증 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땅하늘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작은 소나무님 오늘 또 종목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배당락일도 끝났고 내일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 채팅창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TV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가 기회인 거 알고 계시죠? 채팅창 조금 조용할 때 이럴 때 들어오셔서 종목을 남겨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정말 높으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조금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하루쯤은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힌트들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학관 챔피언님 가지야 라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도 그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펄어비스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63,000원이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세요.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려요 라면서 눈물도 같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펄어비스 오늘 3% 하락을 하고요. 4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6만원대였죠. 지금 손실도 조금 큰 구간이고 이 종목이 최근에 또 워낙에 요 바닥에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보고 반등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펄어비스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펄어비스는 이제 5%인데 네. 모아가신다면은 펄어비스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지난번에 붉은 사막이 뭐 내년도 4분기 또는 2024년도까지 또 지금 그렇게 연기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아무래도 좀 한참 동안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가령 이제 그 2024년도 상반기에 가령 붉은 사막은 사실 그 게임 업계 내에서는 뭐 거의 트리플 A라고 할 정도로
기대작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2024년도에 그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주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로는 굉장히 먼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올해 생각해 보세요. 벌써 크리스마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지금 1월 생각보다 예. 진짜 눈 깜짝 또 하죠. 금방 지나가요. 네. 예, 그래서 펄어비스를 게임 쪽에서 중장기 투자하시기에는 뭐 괜찮은 종목, 묻어두면 되는 종목이다. 나중에 꼭 갈 종목을 투자하는 게 중장기 투자거든요. 그리고 꼭 갈 종목인데 나중에 기대 수익이 한 적어도 더블 이상은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펄어비스 골라요. 왜냐하면 이제 붉은 사막이 내후년에 나오고 잘하면 내년 뭐 그 하반기 때 나온다면 정말 좋은 거고 내후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주가가 움직일 거고 하반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붉은 사막이 내후년에 나오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 저는 요걸 더 기대하는데 도깨비가 기대를. 도깨비? 예, 도깨비라고 있어요. 예, 게임 이름인데. 아, 그래요? 도깨비를 몰라요? 몰라요. 엄청나게 그 지난번에 이제 네. 한번 그 광고용으로 한번 선보였을 적에 그래요? 예, 정말 이제 그 많은 기대작인데 두 개가 한꺼번에 지금 연달아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주가는 한번 이제 출발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가면서 저는 펄어비스 주가는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은 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기에는 펄어비스가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금. 근데 타이밍 투자하려면은 지금 펄어비스 들어가가지고는 네. 뭐 답답하기만 하죠.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5% 갖고 있으니까 그냥 뭐 묻어두고 가겠다, 아니면 모아 가겠다. 이런 관점이시라면 펄어비스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투자하겠다. 난 네. 단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안 움직일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럼 그렇다면 5%니까 별로 그렇게 비중 안 크니까 그냥 매도해 버리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그 권해드리기로는 좀 중장기 투자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펄어비스로 더블 이상 나는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 15% 정도까지는 시시때때로 좀 사셔가지고 빠질 때마다 사시든지 하셔가지고 좀 모아 두신다면은 내년도 말쯤 해가지고 내년도 이맘때쯤 해가지고는 정말 기쁨을 안겨줄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상승폭도 꽤 클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은 시간을 두면서 모아가자라고 진단 도와드렸고요. 비중 현재 5% 가지고 계시는데 15%까지는 조금 안심하고 늘려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도깨비라는 게임까지 묶고 더블로 모멘텀 가져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싶으시다면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내년 하반기에 수익을 꼭 보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셔야 또 이 시간이 조금 더 풍성하고 또 알차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채팅창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02-3252-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님, 감사합니다. 펄어비스 묻어두겠습니다. 라면서 또 답글도 같이 남겨주셨네요. 이러한 후기 댓글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서당깨님 살곰살곰 등장을 하셨어요. 잘 오셨고요. 송현수님도 반갑습니다. 내일은 태양님과 소하자, 그리고 반올림 100%님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블루스톤김 님께서 남겨주신 포스코 엠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8,450원이네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8,3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12월 들어서 워낙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어서 그 이후에는 약간의 좀 큰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직 손실이 크지는 않은 구간인데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보실까요? 포스코엠텍은 리튬 관련주죠. 네. 아르헨티나 그 소금 염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금 호수인데 네.
그거를 포스코엠텍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금 보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광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튬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뭐 2조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리튬 가격이 워낙 뛰니까 네.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올라갔으니까 리튬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올해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죠. 이건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하면 올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공급은 제한적이고 리튬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지금 리튬 업체들은 그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리튬 회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지금 증설들을 하고 새롭게 뛰어들고 배터리 회사들이 리튬에다 투자를 하고 이때다. 올해 굉장히 많이 그러죠. 예,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한번 보세요. 배추값 막 올라간다고 그래서 배추 막 심었더니 배추값 폭락해가지고 그쵸, 다 갖다 그쵸. 묻어버리고 이런 경우들 많죠. 맞아요. 지금 중국 쪽이 리튬 쪽에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지금 되고 있어요. 중국산 리튬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리튬 가격 올해 많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예, 내년도에는 리튬 가격이 분명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튬에 대해 가지고 리튬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별로 이제 그렇게 좋게 안 볼 텐데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선반영을 하고 그리고 하락 추세라고 봐야 돼요. 포스코엠텍 보더라도 지난번에 그 선반영을 미리 해놓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려오다가 차트를 보면은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다시 깨버리면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은 포스코엠텍이 무슨 실적주라면은 목표가를 정하겠지만 네. 이 회사가 실적주가 아니에요. 지금 뭐 PER, 내년도 PER 보게 되면 거의 40배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테마주로 봐야 되고 테마주의 특성상 가격이 올랐던 가격을 다시 또 나중 되면 또 다 되돌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되돌림을 하는 그런 과정,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목표가를 잡아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테마주 매매를 안 해보신 분이세요. 테마주 매매는 그럼 목표가 잡아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셔가지고 차트 보고 적당한 가격에서 팔고 또 빠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테마주를 잡을 때도 포스코엠텍처럼 포스코엠텍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트상에서 잡았을 적에는 뭔가 지금 손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꼭 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별로 그렇게 안 좋네요. 오늘도 이제 뭐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던 저점 12월 16일에 저가가 8,200원이니까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8,2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한 8,800원 정도, 21선 정도에서 일단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만 하셔야지 지금 쭉 들고 가기에는 모멘텀이 이제는 많이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포스코엠텍 리튬 테마주 성격을 띠고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리튬 가격 워낙에 많이 올라 있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좀 제자리 찾아가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워낙에 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가격 라인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200원 손절 라인입니다. 8,800원까지 목표가 두시면서 단기로 대응하시고 수익을 꼭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벙벙님께서 내년 시장에 대한, 현재 시장에 대한 정말 답답함과 궁금증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도대체 내년에는 어떤 섹터가 갈까요? 이걸 잡아야 하나요? 저걸 잡아야 하나요? 지금 이러한 답답함을 토로해주고 계시는데, 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탁 집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털어놓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 해답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화를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진단 계속 조금 혹시나 부끄러워서 아니면 조금 답답해서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꿍 하고 좀 숨겨 놓으셨던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만큼은 털어놓으시고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내년 시장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들어오시고요. 전화 주시면 더욱더 반겨드릴게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안랩 살펴볼게요. 우리 작은 소나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안랩을 매수하신 가격은 7,500원이네요. 비중은 4.3% 가지고 있고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 오늘 6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예, 안랩을 근데 왜 매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네. 안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고요.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이 안 해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랩은 보안 회사잖아요. 근데 보안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왔다 갔다 하지 보안 이슈로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안랩은 뭐냐면은 그냥 안철수 씨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총선 뭐 이런 거에도 별로예요.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씨가 이제 움직이면은 그때 같이 움직이다가 보시면은 안랩 같은 경우에 지난 뭐 대선 이럴 때는 막 맞아요. 20만 원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 되돌림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참 동안 이렇게 한참 동안 바닥을 기다가 뭐 그 대선 이슈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시세가 나고 이런 종목이에요. 그럼 한 3년, 4년 뒤에나.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기다리면 제 생각에는 안철수 씨가 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올라가요. 근데 지금 안랩을 굳이 뭐 매매를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랩은 다른 모멘텀은 전혀 듣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본전가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냥 그 막연한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뭐 위로 뭐 상승 뭐 쭉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안랩은 제 생각에는 4.3%인데 뭐 추가 매수를 할 종목도 아니고요. 그냥 본전가도 아니고 69,000원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버리시고요. 뭐 빠지면은 뭐 한 65,000원 깨져버리면은 또 손절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한참 동안 기간 조정 형태로 좁은 박스권을 횡보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은 이 종목은 당분간 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랩은 뭐 보안이나 이런 모멘텀보다는 대선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대선 테마가 다가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주가는 좀 오랫동안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좀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드렸고요. 65,000원이 손절 라인이에요. 그리고 6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동사니님 오셨고 준호님께서 기수님 나오셨네요. 오늘 종목 진단 건져야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건질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낚싯대에 던지십시오. 지금 종목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임님 오셨습니다. 올해 마지막인데 파란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내년에는 빨간불이 오길 하면서 또 이러한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내년에는 비록 지수는 파란불이더라도 우리의 계좌만큼은 빨간불이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도 조금 더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였나요? 예, 제가 놀랐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그러셨구나. 조금 빠질 거는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종목도 이런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LG 이노텍의 네. 27만 원에 네. 9%인데요. 9%. 그럼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예, 어제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저점이 26만 2,500원인데, 오늘 26만 2,500원에서 약간 올라서 26만 3,500원인데, 네네. 이 26만 2,500원이 깨지면 이걸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한 31만 원 보고 있는데, 네. 이것이 맞는 건지 한번 전문가님한테 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종목이 또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손절 타이밍 한번 잡아보면서 목표가 31만 원까지 보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응 전략 한번 전망 체크해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LG노텍은 이제 많이 빠져서 들어가 있어요.
예. 요즘에 LG노텍이 근데 그 애플 때문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대기부 투자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LG노텍은 종목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LG노텍은 정말 좋은 종목이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종목인데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은 애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LG노텍 주가가 연동이 될 거기 때문에 저점이 안 깨진다 이렇게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애플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애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애플이 지금 지난 6월 달에 저점을 지금 어제 장중에는 깼습니다. 그 추가 하락이 되게 된다면 저점 깨면서 더 내려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애플이 6월 달에 저점을 완전히 하회를 하게 된다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뭐 120한 2달러, 3달러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LG노텍도 틀림없이 뭐 빠지겠죠. 따라서 빠지니까. 그래서 저점을 하회를 할 텐데 중기로 보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단기로만 보세요? 한 6개월 정도까지야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6개월 정도요? 예, 다 여윳돈이 있고 또 그럼, 추가로 할 자금도 있으니까. 저는 LG노텍을 굉장히 좋게 봐요. LG노텍이나 애플 가령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막 무너져가지고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잡아라 그러면 어느 종목 우리 앵커님께서는 잡으시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것 중에 네. 딱 하나요? 예. 전 세계 주가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 종목 잡아라. 이제는 잡아야 될 때다 그래서. 애플 살 것 같아요. 애플 잡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LG노텍이에요. 애플이랑 LG이노텍 예. 맞죠? 전 네.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형님을 모시고 있는 쪽이고 굉장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내년도에 되게 되면 카메라 쪽에 있어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네. 잔망경 카메라라고 그러죠. 폴더블 카메라인데 왜 이제 그 100배 줌 이런 거 하려면은 그 카메라가 이렇게 팍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잔망경처럼 그래야지 안 튀어나오니까 네, 그런 네. 카메라가 우리나라 삼성에는 이미 채택이 돼 있지만은 그 LG노텍이 내년부터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건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애플이 지금 AR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AR 관련 기기가 나올 텐데 AR 쪽에 TOF 카메라, 그러니까 공간 인식 카메라, LG노텍이 다 담당을 하게 돼 있죠. 애플카가 물론 지연이 되긴 했지만 애플카가 나오게 된다면은 애플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카메라 부품들은 딴 데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LG노텍 카메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애플이. 그러니까 당연히 LG노텍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LG노텍의 미래에 대해서는 애플의 미래만큼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애플의 주가는 지금 빠지지만 누가 애플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빠지면 사야지 이러지. 그러니까 LG노텍도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빠지는 부분은 확실히 시장 이슈가 있고 또 애플이 단기적으로 지금 폭스콘 공장 같은 것들 지금 멈춰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단기 악재지 이것 때문에 애플이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LG노텍도 결국엔 단기 악재인 거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도 되고 저는 애플이 나중에 다시 신고가 낸다고 봅니다. LG노텍 다시 신고가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LG노텍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단지 타이밍상으로 지금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올라갈 만한 구간에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있지만 못 잡을 만한 가격대는 아니다. 그리고 이 기왕에 9% 들어가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좀 모아 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뭐 모아 가시면은 제 생각에 한 20%까지 모으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조금 중장기 투자하시면은 38만 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가 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은 정말 중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단기적으로는 폭스콘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이니까 뭐 지금부터 모아 가신다 생각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는 LG이노텍,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 길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오늘 잠 잘 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정말 큰 선물이 아닐까. 저희도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전화 주신 만큼 그에 대한 복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빨간불 크게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G 이노텍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그럼 LG 이노텍 모아갈 돈을 빼놔야 되나? 라는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종목 진단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섹터에 대한 힌트들 같이 업황에 대한 정보들 같이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종목도 올려주셔야 이 시간을 더 많은 정보들로 채워갈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바로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오늘 또 새로 보이는 닉네임들도 굉장히 많아서 반갑습니다. 아이보리님 오셨고요. 최준성님, 그리고 꾸쭈님도 또 오랜만에 오셨고, 장재은님과 리스본 백수왕님의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는 수요일이니까요.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본 백수왕님 부끄러워서 종목을 못 올리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익명 요청하시면 익명으로 같이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 남겨주세요. 부끄러운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송현수님이 올려주신 아모레퍼시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수가 16만 원이시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8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이고 그래도 다시 한번 14만 원까지 많이 끌어올려 왔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리오프닝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모멘텀 언제까지 좀 영향을 받을까요? 예,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화장품주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썩 전망이 있다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지금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이고 이게 입지가 더 늘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화장품 사업이라는 게 화장품 만드는 그 기술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바르면은 젊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그런 광고 못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의약품이 과대 아니에요. 광고 예, 때문에?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은 미용을 위해서 있는 거지 회춘이라든가 건강을 잡아주는 그렇죠. 예, 그런 그 의약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광고를 좀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약품용의 어떤 그 의료 미용 기구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방법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브랜드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브랜드 가치,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가치 엄청 컸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내에서 화장품 업체들이 자국 화장품들이 막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예전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김희애 씨가 나오셔가지고 네. 광고하던 일본 화장품이 있어요. 네, SK2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잘 팔렸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로 다 대체가 됐죠. 워낙 또 잘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자기네들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일어서게 돼 있고 점점 이제 브랜드 가치가 힘을 얻는 화장품 업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점유율이 빠질 텐데 단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점유율 빠지는 그 원인 중에 중국 자국 업체들이 일어서는 부분 플러스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팔렸던 부분들, 면세점 같은 데 안 와가지고 그런 부분과 같이 합쳐졌는데 지금 올라온 부분은 뭐냐면은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안 팔렸던 부분은 이제는 팔리겠구나 하면서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이번에 조금 올라온 것 같지만 본전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그래도 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뉴스가 요즘에는 보면은 중국에 개방돼 가지고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만 나오다가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중국 사람들 올 때 뭐 제재한다, PCR 검사 받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요. 뉴스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는 그 뉴스를 기회로 해가지고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그 이번에 중국발로 올라온 이제 화장품주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30%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매도를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 매도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한 적어도 한 10% 정도만 남기시고
약간 그 손실을 많이 줄였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단지 그러면 이 모멘텀이 완전히 죽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단, 그러니까 61선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매수 가능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14만 원 단에서 또 팔아주고 하는 박스권 매매가 앞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 10% 정도만 남기고 파시고 근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10% 가지고 본전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이런 전략. 그리고 또 10% 갖고 있었는데 빠졌다. 12만 원까지 그럼 거기에서 또 한 10% 더 사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또 빠져나오고 이런 전략.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좀 주가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은 조금 약합니다. 지금 특히나 또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1월을 또 조금 더 튼튼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드릴 테니까요. 남겨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강원랜드입니다. 투게더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3,950원, 비중은 17%예요. 25,000원에 전량 매도하고 새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갑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차트 모습을 좀 볼까요? 워낙에 좀 등락이 큰 종목이기도 하죠. 11월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12월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이미 한번 손절을 하고 다시 잡은 종목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요 기대감으로 잡으셨을 것 같은데 주가의 흐름이 영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과연 강원랜드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강원랜드가 보면 파라다이스나 네. GKL에 비하면 정말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카지노 쪽을 하시려면 파라다이스나 GKL 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카지노 쪽의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가 파라다이스고 또 GKL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굳이 강원랜드에 들어가가지고 왜 안 따라가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뭐 사실 그렇게 찾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요. 올해 흑자 전환했고 3분기 때부터 내국인들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 또 실내 마스크 해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해제되게 되면 내국인들도 들어갈 그쵸. 거고 외국인 관광객도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분명히 그 모멘텀에 있는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 왜 안 움직일까 보면은 아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파라다이스 사고 GKL 사면 되지 왜 강원랜드 사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왜 강원랜드가 더 안 올라갔는데 왜 강원랜드 안 사냐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입장이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사야지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더 가고 그게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지금 잡으시는 이런 심리는 네. 뭔가 좀 그 속에서 좀 그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파라다이스나 GKL 잡으면은 너무 빠지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 것 같고 근데 강원랜드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조금밖에 안 빠질 것 같고 반대예요. 근데 파라다이스나 GKL은 빠져도 늦게 빠지고 먼저 빠지는 애들은 강원랜드 같이 3등주들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섹터든 어떤 테마든 대장주 쪽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강원랜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아마 지지가 될 거고 반등이 나올 거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은 파라다이스나 GKL이 오히려 눌리기를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낫지 강원랜드를 이렇게 3등주를 잡아가지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이제 그 좋은 매매법이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단 그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를 보면은 파라다이스가 지금 고점 부분에 딱 붙여 있죠. 붙여 있는데 여기를 돌파가 되게 되면은 강원랜드도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거고 파라다이스 한번 더 갈 텐데 돌파 안 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중국 관련주들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라다이스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17%면은 좀 3등주에다가 17%면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23,250원인데요. 오늘 저가가 깨지면은 비중을 10%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본전가에서 매도를 하시고 조금 파라다이스나 GKL 조정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오늘 저가가 만약 깨진다면은 그 비중을 10%로 줄이신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길 기다리셨다가 본전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가 매도, 그리고 오늘 저가를 비중 축소 자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파라다이스나 GKL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강원랜드만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리는 쪽으로 같이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함께 드렸고요. 강원랜드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 오늘의 저점 23,250원 아래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내시고 매수가 근처를 또 목표가로 잡고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투자의 신이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의 이 신기가 가득한 종목 진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저희 상담 창구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남겨주시고 힌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새해 덕담과 함께 종목에 대한 덕담까지 얹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준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성일하이텍입니다. 매수가가 104,700원이고요. 비중은 4% 가지고 있어요. 기수님의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성일하이텍 오늘 많이 빠졌네요. 5% 하락을 하면서 10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워낙에 상장하면서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이어서 그 기억이 진짜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에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성일하이텍 일단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네. 폐배터리 관련주니까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근데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해서 성일하이텍이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막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결론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이제 결론이고요.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 커지니까. 전기차 시장 커지면은 폐배터리가 많이 늘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광물을 사다 쓰면은 그 사다 쓰는 거하고 폐배터리를 재활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비용을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새 광물은 비싸고 네. 리사이클링한 광물이 더 싸니까 폐배터리 시장은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제 진입장벽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부분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쪽의 관련주들에 대해 가지고 큰 가치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진입장벽이라는 게 꼭 기술적인 진입장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광물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은 화학업체라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다 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단가가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정말 이익은 정말 조금 남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은 망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많은 자본 투입이 돼야 돼. 성일하이텍은 SK하고 조인트 벤처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 자본 투입이 가능한 회사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폐배터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은 원자재가 폐배터리고 네. 내가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폐배터리 확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웬만치 한 트럭 두 트럭 확보해갖고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폐배터리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SK처럼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딱 잡아야 돼. 그런 데를 잡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꼭 기술적인 진입장벽만 가지고 그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렇게 성일하이텍처럼 그런 루트들을 확보를 해놓고 자본이 있는 이런 이제 사업을 벌리는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서 성일하이텍의 앞으로의 전망은 좋아요, 분명히. 단지 이제 뭐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은 늘 그 블록딜 이슈, 그러니까 오뱅 이슈에 늘 쌓이기 마련이고 적어도 1년까지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늘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생각 안 하고 맨날 그 종목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종목이야 좋죠. 근데 그 오버행 이슈가 늘 그 괴롭힐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 가지고 누구도 이걸 예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일하이텍도 결국에는 지금 6개월이면 지난 7월 달이니까 8, 9, 10, 1, 2, 8, 9, 10, 11, 12, 1월 달. 내년 1월 달이면 벌써 6개월 보호예수 물량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도 또 1년 보호예수 물량 또 있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시달릴 종목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은 너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막 모아 가시면 돼요. 모아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동평균선 하나를 중장기로 본다면 중장기 이동평균선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21선 이동평균선을 정해가지고 올라타면은 조금 사고 빠지면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올라타면 또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시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서 페베트리 시장 개화된다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제 중장기 투자인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중장기 투자하기 싫다 그러면은 성일하이텍은 지금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보호예수 물량 이거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저는 지금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난 중장기로 좀 모아가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성일하이텍 올려주신 준호님께서 장기로 보고 있어요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모아가면서 수익을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든든한 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폐배터리 시장에서 정말 등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큰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다만 한 가지 리스크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 이 보호예수 물량들을 좀 다 털어낼 때까지 기다린다면 성일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과 함께 주가 상승도 수익률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자성님께서 저도 보라맨커님 장기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예 그럼요. 저 계속 여기서 이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저녁 9시에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봐주셔야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잊지 말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 1월에는 어떤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이제 연초에는 중국에 좀 기대보자 하는 이제 이런 주제를 좀 가져왔고요.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 연초가 되게 되면은 고용지표 발표하잖아요.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되게 되면은. 네. 그리고 CPI도 발표합니다. 지금 2월 달에 과연 0.5% 하느냐, 0.25% 하느냐. 근데 지금 거의 0.25%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고용지표를 지금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요. 또 CPI도 요번에 유가가 조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CPI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상치보다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이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이 연초에 1월 효과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큰 반등보다는 조금 이제 혼조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특히나 이제 1월 지나고 2월 달 들어가고 막 이러면 4분기 실적 시즌 또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다 실적이 안 좋을 건 너무 자명하고 또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4분기 때는 다 실적 쇼크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용 정산 다 하잖아요. 보너스 주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다들 실적 쇼크라서 실적에 기댈 부분이 없어요, 사실. 내년 1분기는 실적에 기댈 수가 없다. 내년 1분기에 기댈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 국가가 있다면은 중국이에요, 지금. 리오프닝 그리고 락다운 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다시 그 재가동이 되게 되면은 중국 내수만으로도 중국 경기가 좀 부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 뭐 이제 반도체는 제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상품들은 중국에 기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출 물량들이 좀 늘어날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전체 글로벌 경기가 다 다운될 텐데 그래도 그 다운되는 경기를 좀 하방을 좀 이렇게 막아줄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국 외에는 없어요. 미국 경기 전체 다 무너질 것 같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다 지금 경기 무너질 것 같은데 유일하게 중국만 지금 락다운 해제로 경기가 조금 살아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1분기에는 다른 부분에 모멘텀이 없다면은 중국 쪽을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 단기적일까요? 예, 단기적으로 봐요.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 뭐 그 입국 제재하는 뉴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조정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놓으면은 또 이제 뭐 춘절 전에 뭐 개방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팔아주고 이제 이런 모멘텀들을 기대를 하면서 중국 쪽 관련주들을 계속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1분기가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결국에는 실적보다는 어떤 모멘텀에 기대는 매매를 좀 이제 하셔야 되는데 1월 초에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월 9일부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월 초에는 1월 9일 전에는 그 관련 종목들 매도는 하셔야 돼요. 막상 시작하면 또 이제 제로 노출이니까. 어쨌든 그거 이제 1월 초에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모멘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이제 모멘텀이 CES는 너무 이제 바탕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CES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모멘텀들이 있을 때마다 뉴스에 의해 가지고 어떤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지금은 1분기 때는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고 네.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투자의 신적이니까 전망을 해드린 다음에는 상난하고를 보고 있어요. 상하고 상반기에는 난이라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갖고 예상하면 됐어요. 네네.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은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으니까 시장에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예상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경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실는지 이거 누구도 이거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은 결국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대응이라면은 결국에는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는 지나갈 것 같고 단지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미국 쪽에 아마 확실하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줄이고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얘기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좀 오를 수가 있고 특히 반도체 쪽도 최소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업황 회복이 바닥은 찍고 회복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내년 하반기 때는 또 이제 회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는 괜찮겠지만 상반기 때 특히 1분기 때 실적 시즌에는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방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023년 증시는 상난하고 자, 우리 상반기는 조금은 어렵고 어지러울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1월 요 1분기 시장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이 시장을 좀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 내년에도 계속해서 투자의 신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도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말고 투자의 신 찾아와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들을 같이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